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의 집값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지금 시장이 현 상태는 어떤 상황이고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사 하나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집값 떨어진다 하는데 서울은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 2개월 연속 상승해서 2024년 12월 4일 날에 나온 내용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또 다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파트 값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상위 20% 아파트 한 채로 하위 11채를 산다. 야, 이거는 기사 내용이 잘못됐죠. 비싼 데는 왜 비싸요?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글로 가고 싶으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고 한 채로 하위 11채를 산다. 이거는 하급지를 약간 비하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굳이 이런 내용을 써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중요한 거는 현실은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왜 이런 상급지를 사람들이 선호할까를 내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은 특히나 굉장히 조정을 하고 있고 아직도 하락을 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수도권은 약간 상승하다가 지금 살짝 조정받고 있고 서울도 이렇게 보면 외곽지는 조정받고 있지만 상급지는 아직도 견고히 가격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뭘까요? 제가 이게 수업을 할 때 몇 년 전에도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급지에 좋은 아파트, 좋은 위치에 있는 부동산은 상승을 할 때는 남들하고 똑같이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을 때는 살짝 조정받았다가 시장이 좋아질 때는 결론은 상급지가 먼저 좋아지고 그 다음 하급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하급지에 매물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다 하면 어찌되었든 상급지를 갈아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지역의 상급지로 갈 수 있을지 때로는 내 자금을 갖고 어디에 갈 수 있을지를 항상 관심을 갖고 보고 있어야 된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실거주하는 거는 당연히 내가 5년이고 10년이고 살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투자하는 물건은 2년에 한 번씩 무조건 갈아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2년에 한 번씩 갈아탈 때 신축 아파트를 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상급지로 가시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신축 아파트도 결론은 내가 시간이 지나면 구축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신축 아파트도 옆에 대단지 신축이 들어오면 나는 준신축으로 바뀔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만 입지가 좋은 상급지는 옆에 아무리 신축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입지만큼은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이번 시장에서는 조금 신축의 대단지가 올랐지만 과거 사례를 보고 이제까지 우리 역사를 본다 그러면 상급지에 있는 매물들이 결론은 계속 달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조정을 할 때도 상급지는 살짝 조정하고 또 달립니다. 그런데 외곽에 있는 하급지는 상승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급속도로 상승하고 하락할 때도 급속도로 하락해요. 등락이 크면 내가 언제 사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 타이밍을 못 잡아버리면 꼭지점에 내가 물려버리면 굉장히 힘든 시장을 내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상급지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자금이 작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저는 이런 팁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째, 내가 아주 소액으로 있을 때는 있는 돈을 분산하지 말고 최대한 하나로 묶어서 이 돈을 갖고 내가 투자를 하시고 여기에서 자금이 작을수록 저는 단기 매도를 해라고 합니다. 왜? 단기 매도해서 조금 시드를 크게 불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불린 돈으로 최대한 상급지 쪽에 상승의 여력이 있는 지역에다가 경매로 무조건 낙찰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살짝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급지 외에 중급지, 하급지는 굉장히 내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완전 인생의 기회가 있는 시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물건을 내가 잡고 있다가 2년 후에 차익을 보고 또 매도하시고 그리고 그 자금으로 또 입찰을 보셔서 2년 후에 매도하시고 이렇게 딱 3번 하잖아요. 그러면 내 현재 위치가 예를 들어서 비하는 건 아닙니다. 상계동, 중계동이 있다 하더라도 딱 3번만 이사하면 어디까지 올 수 있느냐 하면 마포까지 때로는 성수동까지는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대한 대출을 활용하셔라. 나는 자금이 2억밖에 없는데 상계동 주공 아파트 내가 하나 샀다. 그러면 전세 주면 돈이 모자라는데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금을 넣으려고 이제 노력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기사나 사람들의 얘기를 어떤 얘기 하느냐면 내가 월 소득은 정해져 있는데 주거 비용이 너무 많이 차지한다. 근데 저는 거꾸로 반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번다 그러면 주거 비용이 300이다, 400이다.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비용을 저금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자를 내시라. 그 대신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라.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한 2년 후에는 차익을 먹고 매도하고 그리고 또 매도했는 그 자금이 만들어지면 어떡합니까? 그거 가지고 또 이사를 하고 때로는 내가 경매로 낙찰받는다 그러면 10억짜리면 우리가 75%는 기본 대출 나오잖아. 그렇죠? 그럼 75% 받으면 2억 5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억 5천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집을 예를 들어서 10억에 낙찰받으면 전세 준다 그러면 한 6억밖에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내 돈이 4억이 필요한 거예요. 4억이. 그런데 내가 75% 대출 받으면 2억 5천만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지역의 좋은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으셔서 대출을 풀로 활용하시고 그 자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입자한테 월세 받고 약간 모자리는 돈은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그 집에다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 번만 갈아타신다 그러면 경기도 때로는 서울의 노도강 때로는 빌라를 소지하시는 분들도 세 번만 갈아타게 하시면 최소한 마포 때로는 영등포 아니면 동쪽으로는 강동구 아니면 광진 성수동까지는 무조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자산이 정식이 되는 거고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지금 아파트 갖고 있는데 팔려고 하니까 너무 아쉽다. 아쉽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모를 때는 아쉽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대신 그 아쉬운 주택을 매도하시고 어떻게 한다? 상급지로 갈아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4년 이제 거의 12월 달 이제 끝나는 시점이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해야 되는데 2025년 상반기 때는 여러분들이 좋은 지역에 좋은 아파트를 하나 낙찰받고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근데 내가 자금이 모자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자금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단기 매도해서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하나를 매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꼭 확보하시라. 그렇게 해서 갈아타기 하시면서 상급지로 오다 보면 어느 시점에 서울에 한강변을 끼고 있는 그쪽 구를 내 집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아무리 좋은 집도 머물러 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절대 발전은 없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때로는 내가 노동을 할 수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하셔야지만 나중에 웃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남들이 투기를 부추기느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 하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맞는 얘기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배가 아파서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생각해 보세요. 이왕이면 우리가 좀 더 좋은 입지, 남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퇴직할 시점 되면 한 채만 있다 하더라도 그 집을 활용해서 나의 노후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나의 노동 수입으로만 내 평생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거짓말 같은 소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얘기도 했어요. 수업 때 저희 교육생 한 분이 동탄에서 오신 분이 계셨는데 동탄은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삼성전자잖아, 그렇죠? 삼성전자라 그러면 초일류 기업이고 직원들한테 보장과 대우를 해주는 기업이 삼성전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동탄의 집값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물론 1동탄, 2동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강동구보다는 집값이 비쌉니까? 저렴합니까? 저렴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강동구보다 저렴하고 성남보다 조금 비싸죠. 근데 그쪽 지역에 그렇게 입지가 좋고 기업이 바로 옆에 있고 월급을 많이 받는 삼성전자가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수준에 딱 맞는 집값이 어디다? 동탄이다 이 말입니다. 그 수입에 딱 맞는 집값의 시세가 동탄에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소득은 그 사람들보다 작겠지만 내가 그 이상의 입지 좋은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이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워낙 안 해가지고 삼성전자 근처도 안 가봤지만 중요한 거는 그 동탄보다는 더 좋은 입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투자를 잘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2025년도를 맞이하는 이때 우리는 좀 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상급지에 하려고 노력하셔야지 하급지에서 계속 해외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자금을 분산시키지 말고 자금을 모아서 최대한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가장 비싼 빌라가 되었던 아파트가 되었던 하면서 조금 더 좋은 상급지로 가려고 노력하셔야지 나의 노후가 밝을 것이고 돈이 있어야 여러분들 있잖아요. 결론은 나중에 편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남들하고 다 평등하게 주어진 거는 뭡니까? 시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시간밖에 없는데 어느 누구는 자금이 있고 여유가 있는 분이 있고 똑같은 조건이잖아. 시간이라는 거는. 근데 어느 누구는 지금 또 힘든 상황을 보내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우리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있고 생활하는 거와 없이 생활하는 거는 너무 차이 날 거예요 분명히. 제가 오늘은 너무 직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 친구는 여기 살고 이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여기 수준일까를 한번 꼭 생각해보는 밤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2025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좀 더 나은 입지에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고 이렇게 하지만 결론은 날아갈 놈은 무조건 날아갑니다. 2025년, 2026년, 2027년에는 서울에 입주량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입주량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이만큼 지금 심각한 게 서울입니다. 이게 지금 서울 수요 공급이 나온 건데 오늘은 2024년이고 내년은 2025년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거는 1년에 4만 8천 채가 필요한데 2024년에는 얼마 나왔어요? 3만 7천 가구가 공급이 되었고 내년에는 3만 2천 가구예요. 그리고 2026년에는 9천 세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027년도 9천 세대, 2028년도는 4천 세대밖에 없어요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서울 안에 재개발, 재건축을 아무리 풀고 한다 하더라도 빨라봤자 언제 다 2030년 넘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매매 가격은 정체되어 있지만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이 전세에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매매 수요로 돌아가는 예비 수요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세에 계신 분들이 결론은 매매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집값이 다시 한번 폭등의 시작은 무조건 옵니다. 정부에서 그때는 아무리 많은 규제와 특별한 조치를 아무리 만든다 하더라도 시장은 못 이깁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게 또 거래가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물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지금은 약간의 규제가 있죠. 주택 수요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 수요보다는 무슨 시장이다? 실수요 시장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매물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잘 보시면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2025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2024년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 12월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사실 다른 방송을 하려고 하다가 요즘 제가 상담을 하는데 좀 아쉬운 게 많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육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내가 방송할 때 꼭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2025년을 맞이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1년, 2년 후에는 엄청 밝은 시장이 온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았죠? 기회가 오고 있네요. 잡아야죠. 꼭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잘 돼야지. 그렇죠? 막말로 내가 혼자 잘 되고 남들 다 힘들면 나는 누구하고 놉니까? 맞잖아. 우리 시드니 셀드님이 하나 둘 개 좀 더 하셔서 좀 더 잘 돼야 제가 또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놀 수 있을까. 그렇죠? 함께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카들에게 알려줘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멘토님. 맞습니다. 우리는 기성세대고 우리 밑에 조카들, 우리 자제들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잖아. 좋은 유산이 뭡니까? 좋은 마인드와 좋은 생각을 우리 후대에 남겨주면 이 친구들도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생각을 남겨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저도 이제 뭐 연말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약속이 많이 잡히는데 조금 자제하시면서 지금 시국이 너무 뒤숭숭하다, 그렇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좀. 마음도 아프고 한데 어떡합니까? 지금 시국이 이런 만큼 오늘은 조금 자제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도 복귀 한번 해보면서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낙찰 옥션의 김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